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는 대통령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오해가 많이 쌓인 구간이다. 이 시기를 두고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무능이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결과만 놓고 과정을 지운 전형적인 정치적 단순화에 가깝다. 보수의 시점에서 이 구간을 다시 보지 않으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끝내 오독된 채로 남게 된다. 윤석열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며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 완충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끌고 가야 했다.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고 입법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이 조건은 윤석열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보수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부과해온 가장 불리한 조건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지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다. 하나는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단기적 안정을 얻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시간을 견디는 방법이다. 윤석열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대중 정치에서는 가장 불리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즉각적 처방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대규모 현금성 정책,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정책 기조의 급격한 선회. 그는 이 모든 선택지를 책임 없는 정치로 보았다. 보수의 시점에서 보면 이 판단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택이다. 보수는 단기 임기보다 국가 구조의 안정성을 더 중시해왔다. 윤석열은 이 보수의 원형적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집권 중반기의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통령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정책을 멈춘 적이 없었다. 다만 정치적 소음을 최소화하려 했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생긴다. 정책 추진이 느렸던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입법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행정부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했다. 외교, 안보, 행정 체계 정비,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 이 네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반기에도 큰 방향을 유지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에서 윤석열은 정치적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보수 유권자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교와 안보는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 영역에서만큼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이는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 선택의 결과다. 집권 중반기의 윤석열은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을지 모르나 방향 없는 대통령은 아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없이 왜곡된다. 윤석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판을 회피하지 않았다. 책임을 야당이나 전임 정부에 전가하지도 않았다. 그는 비판을 감수하며 국정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보수의 시점에서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쉽게 박수받을 수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는 그래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버팀의 기록에 가깝다. 다음 장에서는 이 버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를 바라보는 시선 중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평가는 사실 확인 이전에 형성된 인상에 가깝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한 정부였다. 윤석열은 정치를 이벤트로 소비하는 방식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진 인물이다. 그에게 정치는 성과를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장치에 가깝다. 이 인식 차이가 집권 중반기 평가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다. 대중 정치는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성과를 설명하고 숫자로 증명하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은 조용히 작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제도가 돌아가고 행정이 유지되고 국가의 기본 축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성과라고 인식했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인식은 전통적 보수 국가관에 가깝다. 보수는 정치적 흥분보다 국가의 지속성을 중시해왔다. 윤석열은 이 보수의 원형적 사고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이 태도가 대중 정치 환경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책이 조용히 작동하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낀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 개편과 제도 조정이다. 이 영역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않지만 국정 안정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반기에도 행정 시스템을 꾸준히 정비했다. 인사 실패가 부각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점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대통령이 매일 메시지를 던지고 정책을 흔들며 정치적 긴장을 키우는 것보다 조용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 어려운 선택을 의도적으로 택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 태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탈원전 기조를 되돌리는 과정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초반에는 비판과 불안이 더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다. 보수 유권자가 윤석열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인기 없는 정책을 도망치지 않고 끌고 갔다. 집권 중반기에는 경제 상황 역시 윤석열 정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안정했고 국내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였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확장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당장의 체감 경기에는 불리했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는 보수적 선택이었다. 보수 정부의 핵심 가치는 지금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윤석열은 이 원칙을 중반기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은 이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보수 시점에서는 무리하지 않는다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의 정책은 그래서 드라마가 아니라 관리였다. 이 관리의 정치는 박수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정치다. 윤석열은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책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했다. 이 조절은 후퇴가 아니라 유지의 전략이었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감에 가깝다. 윤석열은 정권을 오래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의 기본 축을 흔들리지 않게 남기려 했다. 이 철학은 중반기 국정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중반기는 눈에 띄는 성과도 극적인 실패도 없는 특이한 구간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구간은 훗날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는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의 정책은 바로 그 재평가를 전제로 설계된 국정 운영이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는 고립이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편리했지만 실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정확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버팀이다.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기를 선택한 적이 없다. 그는 정치적 고립이 아니라 정치적 소모를 피하려 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권 중반기의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문을 닫아건 대통령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이 점은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 야당은 정책 협상의 파트너라기보다 정권 실패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 이 구조에서 정치적 타협은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보다 정권의 책임만 키울 가능성이 컸다. 윤석열은 이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을 위한 타협,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협치를 의도적으로 경계했다. 이 선택은 언론과 야당에게는 고립으로 보였지만 보수 시점에서는 정권 보호에 가까운 판단이었다. 보수 정부가 야당 다수 국회에서 무리하게 손을 내밀 경우 그 결과는 대부분 정책 왜곡과 책임 전가로 이어져 왔다. 윤석열은 이 전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박수를 포기하고 국정의 지속성을 택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국정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 또 다른 오해는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린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국정 운영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었다. 윤석열은 행정 조직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존중했다. 이는 지시 중심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태도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책임 분산에 가깝다. 윤석열은 모든 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았고 모든 실패를 아랫선에 떠넘기지도 않았다. 그는 국정의 중심을 유지하되 과도한 개입은 피했다. 이 점은 대중 정치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균형이다. 집권 중반기의 윤석열은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는 침묵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말이 국정을 흔드는 순간을 경계했다. 발언 하나가 외교 관계를 흔들고 안보 메시지를 왜곡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메시지를 줄였다. 이 선택은 소통 부재라는 비판으로 돌아왔지만 보수 시점에서 보면 위험 관리에 가까웠다. 국정 중반기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드는 시기다. 윤석열은 이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고 비판은 더 쉽게 쏟아졌다. 그러나 이 비판의 상당수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행동의 가시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의 국정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외교 노선은 유지되었고 안보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행정 시스템은 큰 혼란 없이 작동했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안정이다. 윤석열은
정권을 드라마처럼 운영하지 않았다. 그는 정권을 관리했다. 이 관리의 정치는 대중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언론에 포장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에 고립이라는 평가는 이 관리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그는 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소모되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보수 시점에서 이 태도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유지에 가깝다. 윤석열은 정권의 무게를 끝까지 견뎠다. 이 버팀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국정의 중심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권이 흔들릴 때 가장 흔한 선택은 방향을 바꾸고 전임 정부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며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의 어려움을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 설명했지만 결정의 책임을 끝까지 자신의 몫으로 끌어안았다. 이 태도는 정치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국정 운영자로서는 가장 무거운 선택이다. 보수 시점에서 이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 윤석열은 위기를 기회로 포장하지 않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잘되지 않는 국정 환경을 그대로 감내했다. 이 감내는 침묵으로 오해되었고 무기력으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다. 윤석열은 정권의 중반기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책을 덮지도 않았다. 그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한 정책은 끝까지 유지했고 실행 방식은 행정적으로 조정했다. 이 방식은 드러나지 않지만 국정 운영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다. 특히 외교와 안보에서 윤석열은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보수 유권자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외교와 안보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윤석열은 이 영역만큼은 결코 시험하지 않았다. 집권 중반기의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고독한 시기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독을 정치적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결정을 유지했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도는 불편할 수 있으나 국가의 수장에게는 필수적인 자질이다. 윤석열은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그는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 이 점은 훗날 정치사에서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집권 중반기의 윤석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있었고 소통 부족도 분명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권의 중심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방향을 잃은 대통령도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축을 지켜내는 데 집중했다. 외교, 안보, 에너지 정책, 행정 시스템, 이 네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반기에도 일관성을 유지했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성과다. 정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방향성이다. 윤석열은 이 방향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 선택은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국가의 안정에는 분명히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는 그래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유지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읽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